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답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특집 7번째 시간이에요. 어느덧 특집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길의 의지를 다지는 성숙한 시민들의 뒤편에서 해묵은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한국의 이상한 우익에 대해 다시답을 달아볼게요. 어느 나라나 우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 가치는 민족주의예요. 우익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우익,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국가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상대 국가의 수장에게 자신의 나라 국민들이 저항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상한 우익들의 모습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상한 우익 세력 중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청산되지 않은 당시 기득권 세력의 후손이거나 그들의 생각을 계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명확한 국가관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독립한 자신의 국가에서 과거의 주인편을 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한국은 일본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매를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익이야 어떻든 말든 그 길에 커다란 움직임은 시작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15 경축사에서 그 길에 강한 의지를 밝혔고요. 일본 무역보복의 직접적인 타겟이었던 삼성도 소재와 장비 산업에서 탈일본 선언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그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로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생각은 과거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에 멈춰 있어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거죠. 과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면 조기에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많이 떨어지던 과거 생각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수출 규제 발표 당일 삼성전자는 중국산 소재의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부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차근차근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일본의 전략은 시작과 동시에 한계를 드러냈죠.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을 주지만 길어지면 소재 부품을 수출해야 하는 일본 기업도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게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본이 더 이상 안정적인 거래처가 아니라고 생각한 한국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을 거래처를 다른 국가의 기업으로 변경하면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가장 큰 거래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극우 세력이 정치적 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국민들과 기업조차 일본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였어요. 1945년 광복 이후에 잊고 살았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기업들은 더 큰 성장을 위해 탈일본과 동시에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이끌고 국가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시아의 힘없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독립변수로 인식되게 되었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새롭고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